이번에 추석 연휴 쉬면서 TV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수십 년 동안 담배만, 그러니까 술은 입에도 안 드시고 담배만 피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담배는 전혀 펴보신 적이 없는데 술만 몇십 년 동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건강하시느냐, 뭐 그런 거를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납니다. 혹시 두 분은 안 보셨나요? 저도 그 예고편으로 본 것 같은데요. 신동엽 씨와 김상중 씨가 나와서 신동엽 씨는 술을 마시는 쪽이 낫다라는 그쪽 그 애주가로서 그 부분을 옹호하고, 김상중 씨는 그래도 담배가 그나마 낫다라는 애연가로서 그 부분을 옹호하는, 맞아요. 그렇게 막 술과 담배 대결 구도인 것처럼 하는 예고편은 봤는데 실질적으로 본 방송은 보지 못했거든요. 혹시 뭐 이재민 변호사님 본 방송 끝까지 다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끝까지 못 봤는데 혹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세요? 장 변호사님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게 아마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안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뭐 글쎄 뭐 재미없는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두 분 다 끝까지 안 보신 거 보니까. 술 담배 다 네. 뭐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뭐 방송에서 술이 더 낫다, 담배가 더 낫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좀그 술보다는 좀 담배가 더 건강에 해롭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언론에서 하도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나쁘다, 건강에 안 좋다는 식의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담배 이콜 몸에 좋지 않고 그 자체가 금지되어야 될 것들, 이런 식의 어떤 좀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기타를 치며 담배 피우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질 정도가 있었고요. 또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버스에서 담배를 피기도 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마도 변호사님들은 충분히 이걸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 또 여기서 거리를 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뭐 담배를 피도 버스에 담배를 핀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네, 정말 음흉하기 짝이 없네요. 다 봤으면서. 네. 못 본 척. 네.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영화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장면 같은 것들은 지금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데서는 다 그런 모자이크 처리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는 정말 담배 피는 게 뭐 버스에서도 피고 뭐 식당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웠는데 참 많이 변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근에는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흡연자들은 도대체 담배를 어디서 피우라는 것이냐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금연구역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구역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와 흡연자가 흡연할 권리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핫스타그램에서는 흡연 구역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변호사님은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권리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담배를 피는 것 자체는 뭔가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담배가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호식품이 아닌 이상 흡연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게 사용이 되고 있다면 흡연자를 위해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을 하고, 흡연자가 권리 행사를 했을 때 그게 흡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뭐 제도적 대책 내지는 어떤 시설적인 그러한 설치가 좀 곳곳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지난 1995년에 제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흡연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흡연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겪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네, 이재민 변호사님 말씀 중간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1995년에 제정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흡연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민분들이 가장 좀 이렇게 살갑게 느꼈던,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꼈던 거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모든 음식점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가서 또 술 마시러 가서 이제 담배를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되다 보니까 흡연자들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뭐 그 음식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 가게를 뭐 충분히 흡연구역으로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기만 한다면 뭐 문제될 것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영업의 자유 내지는 직업의 자유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걸로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는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으로 인한 침해를 온전히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반대되는 뭐 흡연자들이라든가 영업자들의 권리 침해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뭐 그 화장실 같은 데 가서 그 스티커 보셨을 거예요. 이제 흡연했을 때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지금 그런 식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